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인 홍인필 변호사입니다. 예, 면책 불허가 사유를 하고 있는데요. 파산 범죄 면책 불허가 사유가 5가지 있다 그랬죠. 다시 한번 복습하면 사기 파산죄 4가지가 있는데 2가지만 기억하시고, 과태 파산죄 4가지가 있지만 2가지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3개가 더 있는데 설명의무 위반죄만 기억하시고, 그래서 총 5개 중 기타 증례, 파산 증례 행위, 그 다음에 구인 불응 행위가 있지만 거의 실무에서 적용 안 됩니다. 그래서 과태 파산죄, 사기 파산죄, 설명의무 위반죄, 이게 가장 케이스도 중하고 케이스도 많고 중첩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거를 예전에 했던 강의 그 케이스와 관련해서 정리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걸 중심으로 공부를 해보시고, 이 강의는 그냥 가볍게 들어줘 복습한다고 생각하시고 뼈대만 잡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이제 파산 범죄 이외의 면책 불허가 사유, 파산 범죄가 안 됐다 그래서 가벼운 건 아닙니다. 파산 원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한 신용거래 행위 2호입니다. 564조 2호죠. 채무자가 파산 선고 전 1년 내에 파산의 원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한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재산의 취득행위가 파산 선고 전 1년 이내입니다. 파산 신청이 아니라 파산 선고 전 1년입니다. 그래서 파산 신청을 하고 파산 선고가 늦어지면 거의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좀 문제는 있습니다. 개정하자. 파산 선고 전이 아니라 파산 신청 전 1년으로 바꿔야 될 것 같다. 이게 일본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런 식으로 개정하는 게 좀 합리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본호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신용거래에 의해 재산을 취득한 날짜를 특정해야죠. 이 1년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채무자가 제출한 채권자 목록 채권자 의견조회를 참조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산의 원인 사실이 있어야 됩니다. 파산 원인은 지급불능이죠. 그 다음에 그 원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춰야 됩니다. 지급불능에 빠진 채무자가 여러 사채업자로부터 대표적인 게 사채업자도 사채업지만 거래처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물건을 하는 경우도 이 사기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기망이죠. 그래서 이 사기죄로 처벌받을, 이게 이제 사기 파산죄는 안 되잖아요. 여기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그냥 단순 사기죄로 기소된 사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해야 됩니다. 신용거래란 대금 후불이 형태죠. 마이너스 통장도 많고요. 현금 서비스, 신용카드, 자금을 차입하는 겁니다. 신용대출로.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2호가 이제 이거고요. 3호가 허위의 채권자 목록 제출 또는 재산 상태에 관한 허위 진술입니다. 이것도 되게 많습니다. 다만 이거는 이제 고의에 한해서 또 채무자의 재산 상태에 관해서만 한정적으로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채무자가 아닌 다른 가족의 재산 상태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과실로 허위 진술하는 건 또 포함하지 않습니다. 채무자는 면책이 신청에 관한 채권 정보를 첨부할 의무가 있고 침묵일에 채무자의 재산 상태에 대해 진실하게 진술하여야 합니다. 채무자가 이러한 의무에 위반하여 허위 채권자 목록 그 밖에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재산 상태에 관한 허위 진술한 때는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됩니다. 이것도 구체적인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그걸 공부하시면 별로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오죠. 재산 상태란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말합니다. 채무자의 재산은 채무자가 자신의 명의로 보유한 것뿐만 아니라 타인의 명의를 빌려 실질적으로 자신이 보유한 재산, 명의신탁 재산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채권자 목록에는 성명, 주소, 채권 액수, 변제권이 있는데 그 목적. 따라서 이 대부분 뭐냐면 어떤 개인 채권자를, 특정 채권자를 일부러 빼는 게 이제 면책 불허가 사유죠. 개인. 진술이란 파산 절차 및 면책 절차에서 채무자의 법원에 대한 진술을 말하는데 신문길에서의 구두 진술뿐만 아니라 진술서의 제출에 대한 진술을 포함하고 적극재산, 소극재산에 대한 현재의 상태가 조성용에 대한 일체의 내용을 이해합니다. 그렇죠. 566조 7호가 비면책 채권을 악의로, 고의로 기재하지 않는 청구권이라고 규정한 이상 본호에서 이것도 과실로 허위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허위 진술한 경우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게 고의로 해석하기 때문에 여기서도 고의로, 악의로
자, 그 다음에 이제 일정한 기간 내 면책을 받은 사실. 4호. 7년, 개인 파산은 7년. 개인 회생 절차나 일반 회생은 5년이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이것도 절대적인 면책, 개인 회생에서는 면책 기각 사유인데, 여기서는 면책 불허가 사유입니다. 그래서 재량 면책도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게 하나 남았죠? 낭비. 낭비 하나 남았습니다. 아, 법에서 정한 의무 위반도 있군요. 이 법에서 정한 의무 위반은 채무자가 면책 절차에서 채무자 신문길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여도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입니다. 다만 이때는 대부분 이게 기각을 합니다. 대표적인 게 파산 선고 이후에 관제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재산을 처분은 자유재산을 넘은 자유재산이 아니라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관제인에게 관리처분권이 있기 때문에 법 위반이죠. 이것도.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이제 사행행, 낭비, 도박. 낭비, 도박. 이거는 이제 가장 이제 요즘에 일반 채무자분들 상담하시는 분들이 좀 궁금한 게 주식 투자, 코인 투자 다 낭비, 사행행위를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선물, 그렇죠? 외환 거래. 요즘은 주식 투자하고 주식이 뭐 1900에서 지금 3000까지 갔잖아요. 다시 지금 빠지고 있죠. 2500, 600으로. 요즘 뭐 유동성 문제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되면 맞지만 대부분 아마 재량 면책으로 해서 뭐 면책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뭐 주식했다 그래서 100% 소득이 있으면 당연히 회생을 해야 되지만 주식 투자에 실패했는데 지금 어떤 장애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몸이 안 좋아서 실제 소득 활동을 못했을 때는 과감하게 파산 신청을 하는 게 맞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재량 면책이 있습니다. 이 564조 1항에서 10가지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더라도 재판부가 재량으로 면책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이걸 재량 면책이라고 합니다. 재량 면책은 사실 뭐 광범위하게 허용되기 때문에 재량 면책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면책 불허가 사유에 대한 조사의 시기 및 방법. 파산관제인은 선임 즉시 채무자가 제출한 신청서를 검토한 후 경위, 파산 경위, 채무 부담 경위, 자산 내역, 면책 불허가 사유를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있죠. 그래서 면책 불허가 사유는 10가지가 있기 때문에 10가지 중에 실질적으로 이제 2가지를 빼면 8가지는 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고서도 이제 지금은 1회 채권자 집회 보고서에 같이 하고 그다음에 이의 사유에 이의 요지하고 관제인의 의견도 지금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추가로 나중에 발견되면 이해 보고서에다가도 기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개인 파산 관제인 직무 편람을 한번 조금씩 쪼개서 조각조각 한번 공부해 봤습니다. 뭐 파산 절차의 일반, 그다음에 뭐 파산 관제인이 하는 업무, 그다음에 환가, 그다음에 배당, 면책 불허가 사유, 그렇죠? 채권 조사도 있었죠, 중간에. 그래서 파산 업무와 관련된 굵직굵직한 게 관제인 입장에서 기술된 겁니다. 그렇다고 서울회생법원 책만큼 자세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파산 관제인이 어떤 직무와 관련해서 반드시 숙지해야 되는 것을 빼놓지 않고 현직 관제인들이 한 5분, 6분이 기재해서 요약해서 썼기 때문에
나름대로 책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 일반 채무자분들도 뭐 이 방송 제가 이렇게 스냅 사진을 찍어서 했기 때문에 칼자가 보이기 때문에 숙지하면은 뭐 괜찮습니다. 다만 면책 불허가 사유는 자세하지 않고 케이스가 적기 때문에 반드시 그냥 골자 기본 골격만 잡으시고 별도로 제가 면책 불허가 사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 게 있기 때문에 그거를 중점적으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이 관제인 직무편람에 나오는 면책 불허가 사유는 그냥 기본 뼈대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 파산 관제인 직무편람은 다 끝났고요. 다음에 이제 개인 회생이원 직무편람을 일부 조금 하다가 이제 중단했는데 회생이원 직무편람도 나름대로 뭐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회생이원 직무편람도 같이 공부를 한번 쭉 해서 개인 파산과 개인 회생 모두 한번 자세하게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